자, JSP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바 언어를 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실제 이제 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JSP입니다. 보통 이제 웹 서버에서 동작하는 그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하는데요. ASP, PHP, JSP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자바 언어로 되어 있는 실제 이제 그 서블릿이라는 형태로 사실은 웹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JSP를 쓰는 거죠. 근데 이 JSP가 실제 그 톰캣이라는 그 와스 서버에서 서비스를 될 때 보면 이 JSP로 표기해 놓은 내용들이 서블릿 그러니까 자바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바 코드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자바 중에서도 서블릿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그게 실제 이제 클래스 파일로 바뀐 다음에 이제 실제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바가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JSP를 하실 수는 있는데 자바 쪽에 기본 개념들이 되게 많죠. 그런 개념을 좀 하시면은 공부를 좀 하시면은 JSP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JSP 하시기 전에 자바 내용을 조금 충분히 기초적인 거를 좀 보시고 JSP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뭐 프로그래밍 개요에서 이렇게 보면은 월드와이드 웹 기반에서 그러니까 웹 프로그램이죠. 웹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프로그램이 뭐고 종류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게 있고 웹 애플리케이션 처리 방식과 구현 방식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웹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컴퓨터한테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한 그 명령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웹 프로그램 이라고 해서 월드와이드 웹 이하 뭐 보통 웹이라고 합니다. 그죠? 월드와이드 웹 그래서 웹이라고 하는데 웹 기반에서 동작되는 프로그램을 보통 이제 웹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아파치처럼 웹 서버라든지 그러면 뭐 톰캣처럼 와스 서버 같은 데서 이제 동작을 하고요. 실제 이제 서버 쪽에서만 이제 동작이 됩니다. 그 결과값을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주로 뭐 DB하고 연동이 돼서 뭔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뭐 JSP든 ASP든 뭐 PHP든 웹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이퍼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고 웹 브라우저 하고 실제 이제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뭐 유저 인터페이스 UI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웹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돼서 결과값을 이제 출력하는 곳이 브라우저 쪽입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JSP를 한다는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HTML과 스타일 시트, 자바스크립트는 알고 이제 시작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 JSP든 PHP든 ASP든 이 실행된 결과값이 이런 HTML 코드로 나옵니다. 근데 HTML 코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 HTML 코드를 생성하는 언어인 뭐 JSP든 PHP든 ASP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이 됩니다. HTML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또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앞에서 배우신 내용이고요. 정적 페이지 만들 때 이런 HTML이나 스타일 시트나 뭐 이런 것들 사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동적 페이지라고 해서 실제 이제 동적으로 변하는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표시할 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CGI나 ASP나 PHP, JSP 자 이런 이제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CGI라는 용어는 예전부터 이제 이 웹 이제 그 서비스를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 Common Gateway Interface라고 해서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C나 C++ 언어를 사용을 했고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뭐 우리 이제 소켓 개념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우리 통신 프로그램 할 때 소켓 사용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형태로 뭔가 요구가 있으면 그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클라이언트 쪽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서 CGI 기반의 어떤 언어는 개발 언어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개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개발하기가 조금 어렵다. 서버의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문제도 있다. 예, 서버 자원을 많이 씁니다. CGI 방식에.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유닉스 플랫폼 외에는 거의 이제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이렇게 CGI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자, ASP, 액티브 서버 페이지고요. 우리가 그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이직 언어를 알게 되면 이 ASP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표기법이 같은 겁니다. 안에 그 이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웹에서 동작하는 웹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ASP입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방식으로 동적인 웹페이지를 작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ASP는 어디서 동작을 하냐면 IIS라고 마이크로소프트 MS 사에서 만든 IIS라는 이게 이제 웹서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이게 IIS라고 부르고요. 뭐 아파치라고 부르는 이제 탐캣이라 부르는 그런 이름처럼 MS 윈도우 쪽에서는 IIS에서 여기 이제 ASP를 올려놓고 소스를 올려놓고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PHP 뭐 두 가지로 나오는데 퍼스널 홈페이지 툴스 혹은 프로페셔널 하이퍼텍스트 프리프로세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요게 이제 그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PHP가 좀 배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ASP, PHP, JSP 쓰면 PHP의 장점이 좀 배우기 쉽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단점은 뭐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없는 점, 뭐 보안에 취약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이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PHP는 많이 쓰는 웹 프레임워크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서블릿과 JSP 나오는데 우리 이제 자바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자바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바 언어를 가지고 실제 이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때 보통 서블릿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조금 어려워요. 서블릿 프로그램을 가지고 웹 서비스를 하시려면. 근데 이제 이 서블릿 형태로 자동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이제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JSP라고 해서 조금 더 쉬운 표기법으로 쉬운 표기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웹 서비스 할 수 있는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JSP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이 JSP가 서블릿으로 바뀝니다. 서블릿이 자바 언어로 되어 있죠. 자바 언어죠. 자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 기반의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그다음에 멀티 스레딩, 그래서 사용자 요구를 처리하고 가공해서 결과를 응답을 해줍니다. 서블릿하고 JSP는 서로 연계돼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JSP는 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서블릿은 보다 동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JSP 특징에 보면 객체 지향주의다. 뭐 자바에서 왔으니까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JSP 안에서는 자바 클래스를 그대로 땡겨서 쓸 수 있습니다. 임포트해서 자바에서 배웠던 그런 이제 패키지 안에 있는 다양한 클래스들을 다 땡겨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바 언어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많은 기능들을 이제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독립적이다. 그 다음에 보안성이 뛰어나고 멀티 스레드를 지원하고 C 언어 기반으로 코드 이제 제것을 용이하다. 뭐 PHP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이것도 자바 같은 경우도 C 언어에서 조금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산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래밍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요. 웹을 기반으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웹 프로그래밍은 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개발하는 걸 얘기하죠.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개발하는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일단은 이제 여기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웹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웹 브라우저가 있고요. 예, 서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서버 안에는 웹 서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브라우저에서 일단은 브라우저 창,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의 그 뭐 넷스케이프 등 예전에 익스플로러는 많이 썼지만 지금 크롬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럼 이제 브라우저에 주소를 입력을 하고 서버에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소 치고 이제 들어가는 걸 요청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버 쪽에는 이렇게 브라우저 쪽에서 요청이 올 때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웹 서버가 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웹 서버가 요 얘가 이제 자체에서 처리할 수 없고 뭔가 이제 처리를 요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서블릿단에서 뭔가 처리를 요하는 어떤 작업이 들어오면은 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해서 와스 쪽에 작업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 와스라는 게 실제 이제 JSP를 자바 코드로 바꾸고 자바 서블릿 형태의 자바 코드로 바꾸고 클래스 파일로 바꿔서 처리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JSP를 쓰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내용을 기록도 가능하고요. 안에 있는 내용을 목록을 가져와서 다시 이제 웹서버 쪽으로 던져주면 요 내용을 브라우저 쪽으로 다시 이제 응답을 처리를 된 결과값을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 처리 순서는 아까 그림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뭐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에게 어떤 페이지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은 웹 서버가 이제 브라우저 요청을 받아서 요청된 페이지의 로직 및 데이터베이스 이제 연동을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쪽에서 웹 서버가 이제 모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JSP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 와스 서버라고 합니다. 예, 그 처리 요청을 해주면, 그래서 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그 요청을 받아서 실제 이제 DB 처리하는 그런 이제 페이지, 그 JSP 페이지를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DB 같은 보통 이제 처리를 다 이제 끝나면 읽기를 하든 쓰기를 하든 끝나면 그 결과값을 다시 이제 웹 서버 쪽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면 웹 서버는 실제 이제 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그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코드들, 실제 브라우저 쪽으로 날아갈 때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 형태로 텍스트 형태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에서 띄워서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일단 웹 브라우저가 있고요.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의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사용자의 작업창, 요즘에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모든 업무를 다 합니다. 뭐 회사에서 뭐 주문 관리를 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배송 관리를 한다든지 웹 브라우저 띄어서 안에서 모든 처리를 다 하죠. 그래서 모든 사용자의 요청은 웹 브라우저 통해서 웹 서버로 전달이 되고, 자, 웹 서버 쪽은 뭔가 서비스하는 쪽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요청을 받아서 실제 이제 뭔가 처리해 주세요 하면 처리해 주는 쪽이 웹 서버 쪽입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의 요청을 받아 드리는 곳이고, 요청한 작업의 결과를 다시 이제 웹 브라우저 쪽으로 응답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요청된 페이지의 로직의 수행 및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웹 서버 기능은 말 그대로 정적인 페이지 서비스만 가능하고요. 동적인 페이지, 그러니까 뭐 ASP든 PHP든 뭐 JSP 뭐 이런 그 언어를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와스 서버라고 해서, 우리 보통 이제 자바를 배우시고 JSP를 하시면 JSP 처리는 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치 서버라고 우리가 웹 서버를 알고 있는데, 그 아파치 서버를 설치한다고 해서 JSP가 처리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톰캣이라고, 아파치 톰캣이라고 쓰는데, 그 아파치 톰캣이 요 웹 서버와 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기능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요청한 작업에 뭐 프로그래밍 로직이 필요하다 하면 이제 와스 서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처리를 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와 뭐 연동해서 뭔가를 처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목록을 저장된 목록을 가져와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 뿌려준다 뭐 하려 그러면 이제 이런 와스 서버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JSP 페이지들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실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죠. 그래서 게시판, 회원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보통 이제 백엔드 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뒷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CGI 방식 다시 이제 나오는데 웹 서버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직접 호출하는 구조고 처리 방식은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처리한다. 예, 그래서 자원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청, 하나의 접속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성되기 때문에 자, 처리를 끝나고 나서 그 요청이 다 끝나면 그 다음 종료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방식은 웹 서버가 직접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처리를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게 처리를 넘겨줍니다. 예. 그래서 웹 서버가 이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처리해야 되네 하면서 요청을 하는 거죠. 이쪽으로 하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처리를 해주고요.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일한 페이지를 만약에 요청을 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한 개의 프로세스만 할당을 하고 예, 접속했는 만큼 이렇게 뭔가 프로세스가 생성된 게 아니라 동일한 어떤 페이지에 대해서 여러 명이 접속할 때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할당을 하고 요 요청을 스레드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CGI 쓰는 방식을 안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코드 방식이라서 여기 보면 이제 미리 컴파일된 실행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요청하면 실행해주는 그래서 실행 코드 방식, 그래서 뭐 CGI 방식이 있을 거고 스크립트 코드 방식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스크립트 코드를 번역을 해서 번역된 코드를 실행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코드의 번역은 해당 페이지가 최초로 요청된 맨 처음에 단 한 번 실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해당 페이지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 번역된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JSP 페이지를 처음에 딱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처음에 JSP 페이지를 접속해서 실행할 때는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JSP가 한번 번역을 해요. 뭘로? 자바 코드로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은 프로그램을 한번 번역해서 실행한 이후에는 동일하게 접속을 하면 그냥 클래스 파일을 서비스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코드 방식의 뭐 이런 ASP나 JSP 웹 애플리케이션 이런 이제 이렇게 서버 방식에는 ASP, JS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개발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SP로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서비스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개발을 해야 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JDK, Java Development Kit이라고 해서 이걸 설치하셔야 되죠. JSP 하는데 왜 JDK가 필요할까? 예, 어차피 이게 자바에서 이제 한 종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종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자바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어차피 JSP가 서블릿이라고 하는 자바 코드로 바꿔서 또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JSP도 자바입니다. 네. 그래서 JSP 하기 전에 자바 문법을 확실히 하고 JSP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JDK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바 개발할 때 JDK 설치하듯이 JDK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웹 컨테이너라고 해서 이제 톰캣이라는 와스 서버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웹 서버 기능하고요, 와스 서버 기능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웹 서버 기능까지 합니다. 그래서 웹 서버 기능만 하는 우리가 이제 아파치라는 웹 서버 별도로 있고요. 요거는 이제 톰캣이라는 건데 아파치의 그 웹 서버 기능과 와스 기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환경 설정 같은 거 이제 환경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드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코드 개발할 때 좀 편하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클립스라는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그러죠. 예, 이클립스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예, 설치 안 하고 막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윈도우에서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클립스에서 작성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이제 요 톰캣에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할 때 요 이클립스 만든 거를 와르로 묶어요. 예, 묶어서 요 와르를 요 이클립스에다가 배포를 하시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DK 자바 디벨롭먼트 킷, 요거 이제 다운로드 할 때는 요건 이제 오라클 사이트 이제 들어가시면 JDK 다운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버전이 그 높은 버전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 버전 받으실 때 톰캣 버전 있죠. 예, JDK 버전하고 톰캣 버전하고 이걸 좀 맞춰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안에 보면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JDK를 설치를 하고 톰캣을 설치를 하고 한 후에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환경 변수라고 해서 요 패스 환경 변수하고요, 클래스 패스하고 자바 홈, 보통 우리가 자바 개발할 때 요 세 가지를 맞춰줍니다. 예, 환경변수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환경변수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톰캣을 이제 설치를 한 이후에는 요 톰캣 같은 경우에도 이 환경변수를 만들어주는데 카탈리나 언더바 홈이라고 해서 이 환경변수 잘 봐줘야 됩니다. 실제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그 디렉토리를 폴더라고 하죠. 폴더 디렉토리 경로를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클립스 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클립스 안에서 우리가 이제 JSP를 예를 들어서 이제 웹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하면 처음에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한글이 이제 페이지에 사용되면 한글이 깨져서 나오는 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죠? 한글이 제대로 출력되게 하기 위해서 이클립스 안에 윈도우라는 그 메뉴가 있는데 프리퍼런스 그 메뉴에 들어가서 요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요 인코딩 UTF-8 UTF-8을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제너럴에 워크스페이스 요 항목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서 텍스트 파일 인코딩 항목에서 뭐 어더를 선택한 다음에 UTF-8을 선택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줘라, 어플라이를 해줘라, 적용하는 거죠. 네, 그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작업 환경 설정에 이렇게 보면은 일단 우리가 코딩할 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그 에디트 창에 줄 번호가 있으면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띄워줄 때 윈도우에 프리퍼런시즈 안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너럴의 에디터에 텍스트 에디터 항목에 이제 들어가 보면 show line numbers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해 주면 이클립스 안에서 소스를 볼 때 라인 넘버가 앞에 다 붙기 때문에 이제 디버깅 하거나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클립스에서 웹 서버 설정, 이건 뭐냐면은 톰캣을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실행을 해서요, 실제 접속해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인 이클립스 안에서 JSP 페이지를 만들고 바로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테스트를 하려면 JSP는 일단은 이 톰캣이라는 놈이 있어야 됩니다. 톰캣을 통해서 브라우저 쪽으로 뭔가 서비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이클립스의 이 웹서버 기능을요 빌려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이클립스의 웹서버 설정이라고 있죠. 이클립스 툴에 웹서버가 연동돼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세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메뉴에 파일 뉴 들어가시면 other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서버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서버 항목을 선택을 하고요. 톰캣 버전별로 다 목록이 뜹니다. 그러면 해당 우리가 설치한 그 톰캣 버전을 선택을 해서 서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클립스에서 동적 웹 프로젝트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데
뭐 서버까지 다 세팅됐다. 이제 JSP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들기 전에 최초로 먼저 뭘 하냐면 프로젝트 파일을 먼저 만들어요.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실제 JS 페이지를 파일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클립스에서 이제 처음에 프로젝트 만드실 때 이게 종류 중에서 동적 웹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파일 뉴 프로젝트 메뉴 들어가시면 웹 항목의 하위 항목에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 이게 웹 프로그램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JSP 프로그램 하실 때 요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뉴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 창이 이제 설정이 되면 이제 서버 뷰에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선택해 놓은 이제 탐캣 서버 버전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요. 웹 프로젝트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JSP 페이지와 서블릿 작성 및 실행을 다 할 수가 있고요. JSP도 만들 수 있고 서블릿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자바로 클래스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일반. 그래서 JSP 페이지에 그 인코딩 설정, 템플릿 페이지 같은 것도 이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윈도우에 프리퍼런스 메뉴 들어가서 여기 이제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웹 JSP 파일이 있고 여기에 JSP 페이지 만들 때 인코딩 방식을 또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UTF-8로 해주시면 되고 프리퍼런스의 웹 JSP 파일 안에 템플릿 안에 들어가 보시면 JSP 만들 때 우리 HTML 만들 때 보면 꺽쇠갈로 느낌표 독타입 HTML 꺽쇠갈로 닫고 그 다음에 HTML 태그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HTML 안에 헤더와 바디가 오고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기본 구조. JSP도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 템플릿으로 그 구조를 이제 템플릿으로 등록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JSP 페이지를 작성을 하고요. 혹은 서블릿 페이지를 작성한 다음에 실행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JSP 페이지를 이제 작성을 했다 하면 이클립스 프로젝트에서 JSP 페이지를 실행한다 하면 프로젝트에 웹 컨텐트 폴더가 있습니다. 요 웹 컨텐트 폴더 생성을 하고 여기 이제 일단은 JSP 페이지 만들어야 이제 실행 가능하니까요. 그 프로젝트 밑에 웹 컨텐트 폴더에 JSP 페이지를 생성하고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뷰에서 프로젝트의 웹 컨텐트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단축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New JSP 파일을 선택해서 JSP 파일을 만드시면 돼요. 자, 우리 표기법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JSP 파일 표기법을 배우고 JSP 표기법대로 JSP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 끝났죠. JSP를 만들고 다 끝났으면 실행은 요 JSP 페이지에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Run as 메뉴에 Run on Server를 선택하면 톰캣에서 실행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클립스 안에서 자바를 바로 실행해서 보듯이 JSP도 이클립스 안에서 바로 실행해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클립스에서 JSP 페이지와 서블릿 작성해서 실행을 이제 하는데 뭐 서블릿 같은 경우에는 .java 파일이기 때문에 저장되는 위치가 자바 리소시즈 안에 src 여기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자바 기반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java 파일은 항상 src에 위치가 되고요. 패키지를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New Sublit 해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블릿을 만들고 싶다 하면 이렇게 패키지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한 다음에 New Sublit 하시면 되고요. 서버를 실행한 다음에 실행할 JSP 페이지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Run as Run on Server 선택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다 만들고 나서요. 요거를 이제 와르 파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 와르 파일로 만들어서 실제 운영하고자 하는 톰캣의 홈 디렉토리에다가 넣어 주시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와르 파일로 배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익스포트 와르 파일 하면 와르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와르 파일을 실제 톰캣에 운영하고자 하는 톰캣의 홈 디렉토리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이 와르 파일이 풀리면서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